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공대공 미사일 자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방위사업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자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탐색기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차기 대한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특수한 레이더를 이용해 제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전파는 내부 탐색기로 들여오고 불필요한 신호는 차단하는 첨단 핵심 부품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은 군사 강국들만이 가지고 있으며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이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또 최근 국가연과 방사청이 합참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 소유 제기서를 제출했다는 깜짝 소식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거리 미사일도 합참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극심한 방해를 뚫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해내면서 KF-21 전투기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무장통합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KF-X 개발 당시 미국 국무부는 KF-21이 확실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에 민감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달라면서 자료 제공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 대한민국이 요청한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자국산 F-35A나 F-16 개량형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전투기가 확산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통합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한국은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이 다행히 승인된 상태이나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의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 통합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외교적인 걸림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KF-21 수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일본도 미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은 적국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탐색기는 미국이 운영 중인 최첨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동일한 스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도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인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연이 제안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 독일, 일본의 미사일보다 더 우수한 5세대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5세대급으로 구분되는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전방위 교전을 위해서 넓은 탐지 범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적외선 탐색기에 사용되는 검출기는 C커의 해상도가 훨씬 높아 이론상으로 미국제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쟁 모델은 일본의 AAM-5B 미사일인데요. 국내에서는 이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공 미사일 개발을 통해 중거리급 유도형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충분히 증명된 것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적외선 C커를 국내 방산업체가 독자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I3 시스템을 통해 HD급 해상도를 갖춘 중적외선 대역 FPA 방식의 C커가 개발되었고 양자 우물형 방식의 적외선 C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엔진 역시 모두 개발되어 있어 현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기 또한 측면에서 발사해도 적 전투기를 충분히 식별해 타격할 수 있는 무서운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국내에는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시험용 항공기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천국 미사일과 해공 미사일 등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 대공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실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해서 언제든 미국의 AIM-120 암람과 동급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암람이 가진 30m 이하급 적어도 표적 추적 능력과 함께 적어도 순항미사일 파괴에 특화된 지향성 탄두를 해공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산 레이더와 해외에서 개발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공을 공대공으로 개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KF-21 보람의 개발과 함께 국산형 A사 레이더 개발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얼마든지 자국제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대한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 Ka-밴드 에이서 시커 기술이 개발된과 동시에 LSM 개발 사업을 통해 이중펄스 고체 로켓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프랑스의 미카 NG 또는 미국의 AIM 260급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덕티드 램제트 엔진형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인데요. 덕티드 로켓은 램제트 엔진 일부로서 고체 램제트 엔진이라고 호칭합니다. 덕티드 램제트는 초음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입니다. 램제트의 최대 장점은 고체 연료의 최소한의 산화제만 가지고 있을 뿐 대량 연소에 필요한 산소는 공기 흡입구를 통해 확보하므로 고체 로켓과 비교하면 그 에너지 보유량이 3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또 제한된 범위에서 추력 조절이 자유로워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 및 높은 종말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덕티드 램제트는 회피 불능 구역도 2~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군사 강국들도 개발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러시아나 중국이 아직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개발 리스크도 큰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덕티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향후 주변국 대부분이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오랫동안 개발을 진행한 만큼 향후 언제든 갑작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은 기술 부족을 이유로 인해 아직 실전 배치용 모델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KF-21 전투기 통합을 위해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도입도 병행함으로써 체계 통합 과정에서 미사일의 운영과 통합 관련 기술도 같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 통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 과정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국가연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공대함2 유도탄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기술과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대함 유도탄과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이 크기가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 추진 미사일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양산 단가의 차이를 크게 좁힐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제 실험실 단계에서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을 이미 완성해 테스트하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 개발 측면에서도 KF-21 전투기와 미티어 미사일 체계 통합 과정을 통해 국가연이 확보한 관련 기술을 융합하게 되면 이제 군사 강국들보다도 앞선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서 8부 능선을 넘은 동시에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 소유 제기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군에서도 이에 대해 사업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 미티어 미사일과 동급 성능을 갖도록 하는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중거리 미사일도 합동참모본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대공 미사일을 완성하기까지 군사 강국들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공대공 미사일을 완성한 이후에는 또 실제 전투기에 탑재해 장시간 운용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표적기를 상대로 사격 테스트를 수행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주변국과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더욱더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F-21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듯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도 국산화를 잘 성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